안녕하십니까.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을 함께 진행할 신현종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교육은 1차시부터 3차시까지 나누어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또는 내가 자기소개서를 잘 썼는지 한번 검증해보고 퇴고를 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요, 우리 사업단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실시간 줌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던 강의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좀 우리 학생들이 편한 시간에 내가 원할 때 좀 봐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빠르게 도움을 좀 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닝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가지고 이번 강의를 진행하는 만큼 한번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차시부터 3차시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룰 텐데 먼저 1차시를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시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최근의 활용 트렌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다뤄야 되는지, 물론 유료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월 얼마씩 좀 내가 지출을 하면은 사실 좀 더 편리하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매일 거기에 매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학생들이 유료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무료 플랫폼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위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던가 기업과 관련된 또는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리서치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대부분 구글과 네이버 위주로 우리가 검색을 하곤 하는데 요즘은 AI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AI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웹 서치 기능을 같이 넣어가지고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이런 데이터 서치하는 값들이 많이 좀 믿을만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요, 사실 내가 리서치하는 시간, 그러니까 검색하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들 같이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요, 아마 챗GPT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건데 사실 뭐 제미나이라는 앱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건데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무료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제미나이가 좀 더 무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A.Dot, 퍼플렉시티,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크로바 X라는 네이버에서 만든 것도 좀 활용을 할 거거든요. 각각의 사이트에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는요, 구글 아이디나 애플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좀 무료 버전 위주로 강좌를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이 2025년 4월 말입니다. 제가 이 AI를 활용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작년 2024년 같은 경우도요, 제가 강의안을 11번 바꿨더라고요. 올해도 벌써 제가 강의안을 3번 바꿨습니다. 자, 그만큼 좀 빨라요, 변화가. 그래서 이 강의가 게재되는 기간이 조금 후반기, 그러니까 올해 2025년 하반기 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옛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진행할 때 사실 요즘 우리 사업단 학생분들 어디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죠? 당연히 유튜브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자료들하고 제가 제공한 자료가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생각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좀 내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AI가 들어오면서 거의 우리가 취업 준비하는 방식을 다 바꿨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만 해도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단 모둠 활동을 할 때 이 챗GPT나 제미나이 유료로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30명 중에 옛날엔 진짜 2명, 3명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30명 있으면 거의 20명, 25명 정도는 유료 모델을 쓰는 걸로 제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거의 다 쓴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 과제라던가 아니면은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거는요, 저는 상당히 아주 좋은 거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2차 시대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AI로 쓴 글을 찾아내는 거 아니냐. 최근에 디텍트 하거나 뭐 AI 클래스파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AI로 쓴 글을 잡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취업에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제가 좀 정리해서 드릴게요. 일단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류가 없으면요.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자격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둡니다. 그래서 보통 취업을 예전에 나랑 좀 비슷한 취업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 어디에 취업을 했지? 이런 것 좀 보다 보면은요,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그 선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가 취준, 이거는 스펙을 쌓는 거라고 보면요, 구직 활동. 자, 구직 활동은 뭐죠? 내가 실제로 지원서를 내고 합격 불합격 통보를 받는 활동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일단 자소서가 없으면은 지원을 못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말 아끼고 가고 싶고 옛날부터 너무 꿈에 그리던 회사가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있으면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글을 쓰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 회사면은 내가 대학 시절에 공부한 거를 가지고 직업 생활을 조금 하면서 급여도 받으면서 내가 자기 개발하면서 내가 미래에 좀 성장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네. 자, 이 정도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고 취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서가 막 이렇게 폭포수 떨어지는 데서 한자 한자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조금 도움을 받으면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겠네. 공수를 많이 줄일 수 있겠네. 자, 이 정도 수준에서 한 번만 더 봐주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2025년 채용 시장을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요즘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 좋은 직장이 없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 시장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025년 우리가 신입사원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저는 저경력자 이직 시장이 역대급으로 가장 활발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최근에 2025년 상반기 포스코의 채용 공고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바로 경력 기반 신입사원 채용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4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입으로 지원하게끔 하는 채용 공고였거든요. 그런데 포스코 정도면은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고 갈 정도의 아주 고용 브랜드가 높은 회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경력자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 이야기는 뭐죠? 나는 중고 신입이나 또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현직자와 경쟁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이 채용의 문이 상당히 좁아졌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요, 예전에 기량평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과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면 일을 이만큼 할 것이야 라고 보고 뽑았던 거라면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수행력 평가. 이 직무와 이 회사에서 이 조직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뭘로 검증해요? 당연히 근무 경험이겠죠. 경험적인 부분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행력 평가로 딱 넘어가는 시점에서 중고 신입들이 대거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 사교육이죠. 이 취업을 코칭을 하는 곳에서 저도 강의를 하고 학생들 지도를 하는데 이곳에서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만나서 컨설팅 의뢰받아서 이 컨설팅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좋은 회사로 이직하려는 중고 신입 저경력 신입 사원들이 많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요, 확실히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나와 똑같이 취업 준비를 했던 우리 경쟁하고 있는 내 나이대 사람들 플러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넓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2025년 뭐 한국 경제가 어떻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보실 건 없어요. 뭐 다 안 좋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산업 전망 기상도 보면 매우 밝아 보이지만 잘 뜯어보면 조금씩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 부분이라던가 조선 바이오,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보면요 다 문제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고용 안정성이 좀 좋지 않은 이런 식품 관련된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숙박이라던가 서비스업과 관련된 부분들, 자, 이쪽 부분에서 사실 좀 우리 구직자들이 신뢰를 많이 조금 이렇게 놓았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채용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고 내가 일하려고 봐도 뽑는 데도 없는 약간 기형적인 현상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채용이 아예 빵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 신입사원을 선발해 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꽤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급의 사원이 없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발을 하는 만큼 너무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일단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쌓으시면서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여내고 내가 면접 때 말을 할까? 자,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기업들은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설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아요. 하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결국 사람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채용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신입사원들이 많이 이직합니다.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만 봐도요. 엄청나게 이직을 많이 하는 거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신입사원을 선발했을 때 한 4년 정도 일을 시켜야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그동안 투자한 비용만큼의 생산성이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계산한 겁니다. 1년차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월 소득 기준으로요. 세후 실수령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되려면은요, 4,350만 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적절하게 제가 반영을 해갖고 뽑아보니까 4년차 때 연봉 5천을 받게 되었을 때 기업에서 누적 비용이 2억 2천인데 근로자가 4년간 회사에 이제 생산성으로 자기가 좀 열심히 일해준 게 한 2억 2천 정도 얼추 맞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선 4년 이내 퇴사하면 무조건 손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ROI라고 합니다. 리턴 온 인베스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듣는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충분히 이만큼의 고민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해주시지 않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꼭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좀 선호해요? 경력이 있고 상시 경력직 채용하는 이런 시대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쓰는 자기소개서는요, 중고 신입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서류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취업 목표는 달라도요, 사실 과정은 비슷해요. 직무 탐색을 하고요, 자격 확인을 하고요,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스펙이라는 걸로 좀 쌓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과 공부한 것들, 자, 이런 거를 어디다가 표현을 하죠? 자기소개서에 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글은요, 물론 서류를 합불할 때 사용도 하지만 면접관들이 처음 지원자를 만나게 되는 서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많이 갑니다. 제가 특히 공공기관 많이 가는데 여기 가면은요, 지원자를 만나기 전에 뭐 하고 있을까요? 자소서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가 활용되는 부분은 딱 이 두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적성검사 부분이 이 서류와 면접 사이에 허들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류를 쓰지 않고는 사실 이 구직 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가 많은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지금 AX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특히 이 생성형 AI, 적응형 AI, 코딩형 AI, 예측형 AI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면서 지금 생성형 AI는 우리가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자기소개서 파트에 있는 부분이고요. 뭐 적응형 AI는 공장 자동화, 코딩형 AI, 예측형 AI 전부 지금 상당히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바꾸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최근에 아마 우리 교육 듣는 학생분들 지브리 열풍 한번 보셨죠? 이 강아지 사진 찍어갖고 지브리로 바꿔줘 하면 당장 이렇게 귀엽게 바꿔줍니다. 자, 지금 챗GPT를 취업 준비에 활용한다? 자, 쓸지 말지 고민할 시기는 저는 끝났다고 얘기 드릴게요. 이제는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되는 게 내가 이 챗GPT를 활용해서 글을 써서 제출을 하면 뭔가 걸리는 게 있죠? 뭐죠? 알아볼까? 걸릴까? 자, 여기 고민 되게 많이 하시고 이걸 제가 써도 되나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 제가 좀 교통정리 좀 해드릴게요. 일단 각 기업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거를 제가 좀 모아봤거든요. 자, 일단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올해 채용에서
챗GPT 등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판별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는 일단 GSAT가 있기 때문에 면접 변별력이 더 높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에 좀 도움을 받는 거 이게 크게 문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롯데나 SK그룹도 굳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LG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AI로 서류를 쓴 거를 잡아내는 거를 하는 부분이 돈도 많이 들고요. 의미가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면접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 면접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기업은 면접까지 보고 나서 적격자가 없으면 아예 그냥 안 뽑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뽑고 하면 되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그때의 지원자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채용 공고사항에 몇 명 뽑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 부분은 일단 선발을 무조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요, 일부 공공기관들 좀 채용 규모 크고, 공공기관은 대부분 채용을 어떻게 하죠? 대행을 주거든요. 대행 업체에서 AI 관련된 클래스파이어를 써가지고 표절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얘기 드리자면요. 일단 사기업을 쓰시는 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디텍트하는 프로그램들이요, 그냥 찾아내는 수준이지 얘를 정말 정밀하게 검색해서 뜯어내가지고 잡아내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생성형 AI 이제는 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까지 다 쓰고 있는데, 자, 이 AI는요 2024년 5월 13일 날 챗GPT 4.5가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 좀 많이 사람들이 쓰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나온 건 2022년 11월 30일이었죠. 자, 이때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은요, GPT 사용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바꿔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시작점을 한번 조금 얘기해 봤고요. 이렇게 챗GPT 화면에서 많은 도움을 사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특히 이 서치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 웹이랑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정말 거짓말을 하는 이런 GPT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료 모델을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당연히 4.5가 기본이지만 여기 4.5까지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4.5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 글쓰기 기능이 상당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유료 모델을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저 4.0 모델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딥 리서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기업 분석을 거의 우리가 앉아서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버튼 몇 개만 눌러가지고. 자, 그런데 이 딥 리서치 기능은요, 다른 데서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제미나이라는 이 구글에서 만든 플랫폼이 있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심층적인 답변 얻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2.5 뭐 프로 이런 버전까지도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직은 아무래도 좀 트래픽 때문에 여기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딥 리서치 기능을 제공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2.0 플래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딥 리서치 기능 있죠? 이걸 활용하면은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요, 웹에서 막 데이터를 찾아가지고요, 수많은 태스크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이제 알려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GPT를 굳이 쓰지 않으셔도 상당히 괜찮은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로드라던가 미스트랄 여러 가지 이 플랫폼들이 있는데 우리랑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 교육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이 노션이라던가 기본적으로 글쓰기를 제공하는 여러 AI를 아마 써보신 적이 있을 텐데, 거기 대부분 클로드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 자체는 클로드도 괜찮은데 뭐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알고 있다, 뭐 요 정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 GPT를 통해서 웹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추가가 돼서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예전부터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좋게 해주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퍼플렉시티입니다.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검색을 대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추려가지고요.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능력은 상당히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 4월 4일부터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사실 거의 공짜로 쓸 수 있고요. 대학생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아이디 있죠? 대학 이메일로 가입하면요, 현재 1년 프로 버전을 공짜로 쓸 수 있는 지금 프로모션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쓰기에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퍼플렉시티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기업의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찾고 정리해 주는데 아주 큰 강점이 있어요. 자,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도요, 검색과 연구 두 가지 기능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프로 버전입니다. 저도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내가 입사하고 싶은 찾고 싶은 기업 정보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좀 달라고 하면 정말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뭐 현대 그린 푸드라는 회사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뭐 가치체계 또는 뭐 최근 3개년 이 뭐 재무 실적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주요 이슈 그리고 보도 자료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주력 산업.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 후 보고서 작성 이렇게 작성을 좀 얘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현대그린푸드의 가치체계라던가 이런 거 다 인터넷으로 사실 우리가 각자 하나씩 다 찾아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태스크를 통해서 특히 이렇게 출처를 제공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죠. 태스크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현대그린푸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특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자, 그래서 기업 보고서, 자, 우리가 보통 기업을 지원할 때 비전이나 이 코어 밸류 같은 거 많이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렇게 좀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자기소개서 쓸 때 상당히 우리가 활용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뭐 3개년 재무 실적, 뭐 상당히 큰 회사죠. 그 다음에 주력 산업, 사업 구조, 최근 주요 이슈, HMR, 가정 간편식 이런 것도 상당히 계속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도 자료, 그 다음에 결론 및 투자 인사이드 아마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용들을 사실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 체계라던가 다양한 우리가 웹 서치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 뭐 기업 분석이라던가 할 때 막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퍼플렉시티라는 이 플랫폼 하나 가지고 다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내용적인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사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약간의 기업 정보를 좀 리서치 하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미션, 비전, 핵심 가치, 그리고 전략 과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직무, 자, 회사에 있는 모든 직무는요, 이게 이제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인데 사실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퍼플렉시티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으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랑 챗GPT랑 이런 부분들 사실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 군데서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사이트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유심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은 회사인데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에이닷을 활용을 하면은요, 사실 상당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통합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에이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면은요, a.ai/하고 멀티 LLM이라는 URL 위에 보이시죠? 저거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얘의 특징은요, 일단은 가입을 하시는 거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SK에서 만든 옛날 구 에이브릴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SK 대화형 LLM부터 여기 퍼플렉시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챗GPT, 클로드 이런 부분들을 제미나이까지 여러 모델을 한 군데서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여기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자,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은요, 최대 이걸 섞어서 썼을 때 제가 좀 써보니까 하루에 한 30개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요. 퍼플렉시티만 쓰면 거의 50개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의 장점은요, 일단은 유료 모델도
무료로 쓸 수 있다라는 점 하나랑, 그리고 복잡한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하고 저건 저기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요 한 번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했던 현대 그린푸드 가지고 좀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 퍼플렉시티를 이렇게 모델을 바꾸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현대 그린푸드 가치체계 이런 부분 얘기했었죠. 자, 여기 만들려고 하면은요 똑같이 합니다. 왜냐면 아까 썼던 거랑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만드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잘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강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넣어주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이거를 좀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개조식으로 그냥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어렵죠? 자, 그럴 때는요, 여기서 모델을 바꿔주면 돼요. 우리 그래도 가장 정리를 잘하는 거는 챗GPT 아닐까요? 그래서 챗GPT 4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위에 생성문에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 키워드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얘한테 명령을 하면은요, 아까는 퍼플렉시티의 모델로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합니까? GPT 모델로 바꿔서 그대로 뽑아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이 키워드들을 조금 더 넣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를요, 여기 보면은 복사 있잖아요.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쪽에 놔뒀다가 나중에 자소서에 합치면 되거든요. 자, 그 부분도 저희가 2차 시대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ADOT을 이용하면은 다양한 모델을 바꿔가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AI 모델들이 발전하는 속도가 정말 빨라진 거는 2025년 2월 우리가 기억나세요? 혹시 지난 1월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미국에 있는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요, 갑자기 서비스의 질을 확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때 4.03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5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글쓰기 실력은 확실히 좋다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채용 공고를 좀 분석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끌고 왔다면 이번엔 채용 공고를 좀 분석하는 법을 저희가 여기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잡코리아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저도 잡코리아를 좀 써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많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영양사 한번 좀 공고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동원 홈푸드 그리고 하림도 있지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겠지만 동원 홈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사업장에 이렇게 그 그룹으로 영양사가 관리하는 형태로 뽑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원홈푸드 내용을 보면은요, 자, 여기에 채용 공고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영양사를 어떻게 선발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외식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뭐 복사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가지고 한번 좀 GPT한테 어떤 게 좀 필요한지 우리가 좀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료 버전에서도요, 웹으로 검색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URL을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GPT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서치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방금 갖고 왔던 URL을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채용 공고가 좀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채용 공고를 좀 이렇게 넣어주면은요, 각 채용 공고에서 이 서칭 더 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조금 물론 더 복합적인 명령어를 사용해서 더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1차 시에서는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업 정보를 가지고 왔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규직 전환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 형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제가 이렇게 해갖고 따옴표 같은 거, 인용표 나왔죠? 요걸 누르면 요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실질적인 전환율이 궁금하죠? 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자, 그러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웹에서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평균 한 85%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피해 나가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외에도요, 우리가 직무상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 내가 모르는 기술적인 용어가 만약에 나와요.
당연히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뭐 해썹 같은 거 자격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냐? 뭐 사실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우리 생각에는요. 자, 그러면 뭐 필수는 아니지만 우대사항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영양사 면허증 뭐 이런 부분들 여기 필수 자격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가 식품회사로 가는 자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썹 자격증이 뭐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요, 내가 만약에 뭐 컴퓨터 관련된 전공이다. 그러면은 각각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툴이나 각각의 직무에서 쓰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채용 공고에서 모르는 거를 하나씩 물어보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용 공고에서 모르는 거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은요, 당장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겠지만 또 검색을 하다 보면 서로 막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데는 사실 지금 생성형 AI가 그만큼 괜찮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업의 정보, 직무 정보, 채용 공고, 자, 이런 부분들을 쓸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한 번씩 봐주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차 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실습 과제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2차 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